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최근에 중국인 관광객이 회복되면서 국내 시내 면세점의 매출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죠. 작년 4분기도 국내 주요 면세점 업체 호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수혜를 국내 모든 면세점 업체들이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형 면세점들은 계속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형 면세점 업체들만 선별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는데요. 중국인 관광객 회복과 면세점의 양극화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테마주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 폐렴 발생 소식에 백신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고 DMZ, 경협주도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또한 방산주는 이러한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안정적인 시장에서는 테마주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약간 변동성의 큰 장 혹은 하락장 혹은 이렇게 불안정한 장 속에서 테마주가 활개를 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최근 나타나고 있는 테마주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올해 실적 개선 기대주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연매출 1조 원은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가르는 이제 주요 매출 가늠자 역할을 하는데요. 올해 매출 1조 원 신규 클럽에 가입할 기업으로 8종목이 꼽혔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14면 기사입니다. 시내 면세점 매출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면세점 그리고 신세계, 롯데 면세점 이 3강 구도로 지금 재편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모두 실적도 좋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면세점 부분에 지난해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호텔 신라 31% 증가한 1조 764억 원 기록할 전망이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80% 이상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내 면세점 부분의 매출이 증가하는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신세계 면세점 역시 실적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개선이 됐죠. 그래서 신세계그룹 면세점 사업을 담당하는 신세계 DF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 성장한 8,067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롯데 면세점 역시도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까지 호실적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면세점 업체의 실적이 좋아지는 원인은 역시 중국 관광객 영향이죠. 따이궁, 중국 보따리상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와중에 중국인 개별 관광객의 면세점 방문이 꾸준히 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면세점 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32% 성장했고요. 대중국인 매출은 40%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한참 중국인 관광객이 많을 때는 한 해에 약 700만 명에 달하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한령이 발안되면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446만 명 수준까지 상당 부분 회복된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중국인 관광객 회복세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단체 관광을 오는 수요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가장 중요한 이벤트 역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약 3월 달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전후해서 한한령이 완전히 해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역시 면세점 업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죠. 하지만 이에 대한 수혜는 철저하게 대형 면세점 업체만 가져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 면세사업자들의 주요 수익 구조는 중국인 관광객과 따이궁의 화장품을 대량 판매하는 것인데 대형 면세점만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죠. 또한 브랜드 업체들로부터 상품을 저가에 가져와야 되는데 역시 협상력이 큰 대형 면세점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유통 인프라 역시도 대형 면세점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중소형 면세점은 이런 부분을 갖추지 못했죠. 때문에 한화 갤러리아라든지 두산과 같은 업체들은 면세점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 관광객이 회복되면서 면세점 업체 실적 기대감 높아지겠지만 그에 대한 수혜는 신라 면세점 그리고 신세계, 롯데 면세점, 빅3로 불리는 업체들이 모두 다 독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도 호텔 신라라든지 신세계와 같은 종목군들이 꾸준한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면세점 중에서도 차별화가 나타난다는 부분 반드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8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테마주들이 급격하게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요 테마주 주가 등락률을 보시면 어제 원인불명 폐렴 이슈에 제일바이오나 이글벳, 백신 관련주들 급등했고요. 이란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빅텍과 스페코, 방산주는 급락했습니다. 정치 테마주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죠. 한철수 테마주인 써니전자, 안랩, 어제장 강세를 보인 모습들 나타났고요. 경협주는 어제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은 그 중국 국적의 36세 여성이 원인불명 폐렴 증상을 보여서 격리 치료 중이다라는 말을 했죠. 이게 살펴보니까 결국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확실한 방법은 아닌데 제가 그 백신 관련주들이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보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치명성입니다. 이 질병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두 번째는 신선도입니다. 이 질병이 이제 새로 나온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전염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백신주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전염성은 꼭 필요합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치명성은 사람에 대한 치명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조건은 말씀드린 대로 전염성 반드시 필요하고요. 치명성과 신선도 중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 장기적으로 백신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단기의 상승이 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있죠. ASF를 예를 들면 전염성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도 확산되고 있죠. 하지만 사람에 대한 치명성은 없습니다. 신선도 떨어집니다. 예전부터 나왔던 이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이제 사스나 메르스 들 수 있습니다. 치명성 굉장히 강합니다. 신선도는 없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염성 강합니다.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죠. 사스라든지 메르스가 만약에 국내에 온다면 장기적으로 백신주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응을 해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죠. 신종입니다. 신선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염성도 현재는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 백신 관련주의 랠리는 장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니까요. 앞으로 백신주 투자하실 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남북경협 테마주들도 움직였죠. 정부가 대양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로 해제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은 남북 관계가 개선돼야 경협주도 추세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김정은 위원장은 여전히 그 코리안 패싱, 미국과 접촉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경협주가 어제 반짝 반등했지만 역시 추세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마주 중에서 이제 가장 비상식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이 정치 테마주죠. 안철수 의원 복귀 소식에 안랩 급등했고요. 안랩은 안철수 의원이 대주주로 있으니까 관련주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엮이는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과 관련이 없다고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거든요. 여전히 정치 테마주의 색깔이 한번 씌워지면 잘 벗겨지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예측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가 아니라 투기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마주 중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테마주만 선별적으로 공략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 20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올해 1조 클럽에 새로 들 수 있는 기업으로 기사에서는 8종목을 꼽고 있는데요. 한 종목씩 살펴보시면 SK D&D, 원익 IPS, KMW, FNF, 그리고 롯데정보통신과 파라다이스, S&T 모티브, 포스코 ICT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SK D&D의 매출 증가폭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170%의 매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부동산 관련 업체죠. 그래서 올해 지식산업단지가 5월에 완공되면서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반도체 장비주인 원익 IPS, 5G 장비주인 KMW 역시도 모두 좋은 그 매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먼저 원익 IPS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부각된다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디스플레이 산업도 바닥을 찍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늘어난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반도체 현물 가격이 얼마나 빨리 상승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DXI 지수를 조금 눈여겨보시면서 D램과 낸드의 현물 가격 우상향 추세 이어가는지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사에서 주목한 종목은 KMW죠. 그래서 올해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의 5G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서 혜택을 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5G는 이제 한국에만 도입되는 것이 아니죠. 세계적으로 도입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5G 장비주는 올해 실적이 가장 좋아질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KMW뿐만 아니라 오이솔루션이라든지 RFHIC를 비롯한 5G 장비주에 대한 관심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그 FNF입니다. 의류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요. 이유는 MLB라든지 디스커버리를 비롯한 자체 브랜드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매장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다만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을 보더라도 조건은 있습니다. 주가가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겠죠. FNF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만 주가가 3배 올랐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을 다 반영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면서 주가가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적 개선이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요인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냐라는 부분, 주가 위치와 실적 개선의 지속성, 이 두 가지를 꼭 체크하시고 매매에 임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금일 준비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간밤의 미증시는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또 다음 주에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상에 서명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어제 조금 가파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눌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장 초반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을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